안녕하세요. 여기가 해화문입니다. 우리 서울에 사대문 있고 사소문 있죠? 네. 이 해화문이 사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성곽길. 그러니까 이쪽 안이 사대문 사소문 아닌 거죠. 오늘은 이 사소문 바깥쪽 성북동이 있어요. 이 성북동에 있는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네. 이 성북동에 있는 신축 빌라를 보러 왔는데 오늘은 물건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6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한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신축 빌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요, 신축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신축 빌라인데요? 네, 바로 성북 상구역에 있는 재개발 물건이에요. 현재 신속통합 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 구역 내 신축 빌라를 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강 PD님은 이 성북동 처음이죠? 네, 처음 와봅니다. 우리 성북동이 원래는 굉장히 부촌이에요. 우리 강 PD님은 어려서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옛날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집인데 벨이 울려요. 벨이 울리니까 누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가정부예요. 가정부가 딱 전화를 받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속 잡으셨나요? 네, 성북동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촌이라는 거죠. 평창동은 며느리가 받는데 성북동은 가정부가 받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부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북동 지금 살펴보시면 뭔가 약간 달동네 느낌도 나요. 그렇죠? 네. 오래된 빌라도 있고 오래된 주거시설도 있는데 언덕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갔을 때 아까 무슨 느낌 난다고 했어요? 청파동이요. 청파동 이런 언덕 느낌 나긴 하는데 그 언덕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진짜 부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관저 단지들도 몰려 있고 네. 굉장히 고급 주택들도 많이 몰려 있어요. 저도 아는 분이 여기 이제 사실 살고 계신데 제가 가봤거든요. 네. 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옛날의 어떤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지하에 차고 있고 1층에 막 미술관이 있어요. 와. 그리고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도 막 한 60평, 70평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 주택으로 잘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의 성북동이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물건이 이 한성대 입구역에서는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괜찮죠? 네. 그래도 언덕길 보이시죠? 네. 걸어서 올라가 보시죠. 가봅시다. 네. 숨이 차죠, 강 PD님? 네. 오르막길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성북 상구역이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작년 23년 11월 23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좀 오르막길이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새 좀 보이세요? 네. 이게 일반 주거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죠. 이게 다 산새예요. 바로 옆에 북악산 자락에 이 성북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공기도 되게 맑지 않아요? 달라요. 예. 근데 이 북악산 자락에 공기도 굉장히 맑은데 이거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바로 종로니까 네. 도심권 일자리까지 가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인근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대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네. 한성대 입구역이니까 당연히 한성대도 있지만 성신여대도 있죠. 조금 가면 고려대도 있죠. 성균관대도 있죠. 대학교도 잘 되어 있고 근처에 서울대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광화문부터 해서 창경궁 다 있죠. 네. 그래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진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이 원래는 근처에 이제 유적지들이 있으니까 네. 고도 제한 때문에 이렇게 막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어도 재개발의 추진이 그렇게 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신속통합계획 후보지에 선정이 되면서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규제에 대해서 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이 상구역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한성대 입구역에 가까운 데가 또 성북 1구역이거든요. 여기는 또 공공 재개발로 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여 있으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근데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 엄청 많기 때문에 좀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언덕들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소방차가 막 못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물건이 제가 신축 빌라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재개발 볼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 놓치시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뭐죠? 입주권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예요. 네. 네, 이거 꼭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입주권 더 많이 막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럼 있는 집 가지고 막 쪼개기도 하고 그 집 부수고 신축 빌라 져가지고 입주권 여러 개 나온 다음에 팔고 하잖아요. 투기 세력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사업성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중요한데 권리 산정 기준일이랑 뭐랑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연도. 이게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허가 일자도 있고 네. 착공 일자도 착공. 있고 준공 준공. 일자도 있죠. 네. 어떤 기준일까요? 준공 기준이요. 땡! 착공일입니다. 착공일 아. 기준. 그래서 준공이 이 권리 산정 기준일보다 늦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착공이 산정 기준일보다 앞선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구역마다 또 달라요. 신속통합계획 1차도 다르고 2차도 다르고 모아톤 1차도 2차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착공 일자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 네, 건축물 대장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다가구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 빌라는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가 있거든요. 표제부를 봐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이게 신속통합계획 후보지잖아요. 23년 11월 23일 날 지정이 되긴 했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은 소급 적용했어요. 그래서 22년 1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물건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네. 제가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사용 승인일은 22년 10월 20일. 그런데 다행히도 착공 일자는 21년 7월 28일이에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이 됐죠. 네. 그래서 이 물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입주권 받을 수 네,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서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재개발이 쭉 추진이 되면 경희궁 옆에 경희궁 자이가 있죠. 네. 여기 바로 옆에 창경궁 있잖아요. 네. 창경궁 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닐까? 한번 우리 물건을 좀 살펴볼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10월이었잖아요. 네. 이제 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죠. 네. 완전 그냥 신축 느낌 나죠. 근데 이게 신축 빌라를 짓고 나서 좀 분양이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분양이 안 된 거예요? 8개 호실을 졌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돼서 한꺼번에 나온 물건이에요. 통째로 나온 건 아니고 각 호실별로 같은 사건 번호 아래서 각각 다른 물건 번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입찰이 가능한 거죠. 건축주가 이제 분양을 하려면 자기 돈 다 들이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건물을 졌는데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분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든 이자도. 원금이든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한꺼번에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물건은 경매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신탁 공매에서도 워낙 많이 나와요. 네. 요즘은. 왜냐면 이 전세 사기, 전세 사태 때문에 이 빌라 시장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단순히 전세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매매에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네. 우리가 빌라 분양을 하면 그냥 실거주 하실 분이 사기도 하지만 매도가 어려울 때는 전세 세팅을 하고 거의 갭 없이 아니면 아예 없이 매도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도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한 150%까지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뭐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지어진 신축 빌라들이 거의 분양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물건도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8개 호실이 나와 있고 2층, 3층, 4층, 3개 층으로 호실이 각각 있어요. 2층에 3개 호실, 3층에 3개 호실, 그리고 4층에 복층이거든요. 2개 호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미 낙찰 받으신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8개 호실 중에서 202호, 302호는 낙찰 받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물건에서 가장 작은 거 투룸이거든요. 네. 202호도 302호도 저렴한 거부터 지금 낙찰 받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1호, 203호, 그리고 301호, 303호 다 3룸이요. 그리고 401호는 3룸의 복층, 402호는 2룸의 복층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 호실을 입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마시고 하나씩 받으면 되겠죠. 네. 우리 경매 정보지부터 보고 마저 좀 살펴볼게요. 오늘 물건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067. 물건 번호는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2번, 5번은 매각된 상태이고 나머지 번호는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권과 건물 면적은 각 호실별로 좀 상이해요.
그래서 이거 경매 정보지 보고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가도 어때요? 각각 좀 다르겠죠. 네. 현재 2층, 3층에 있는 3룸은 감정가가 5억대 나왔었고요. 그리고 4층에 있는 복층은 지금 6억대 나왔습니다. 현재 2번 유찰된 상태이고 2층, 3층에 있는 3룸은 3억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4층, 복층은 4억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 각각 감정가랑 현재 유찰된 금액이 다르니까 호실별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권리 사항을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전 물건 다 똑같습니다. 23년 2월 16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요. 근데 지금 점유 사항을 보면요. 각 호실별로 임차인은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어요. 보증금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보증금이 5천만 원으로 돼 있고 월세로 좀 맞춰져 있거든요. 소액 네. 임차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먼저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깔세를 맞춰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낮 시간이라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계신다라고 하면 인터뷰는 또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건물 외관부터 같이 좀 보시죠. 건물은 8세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는 구획이 6개 되어 있어요. 세대당 한 대가 지금 안 나온 게 정상이긴 한데 주차장이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8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중 주차하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와, 뒤에도 굉장히 높네요. 지금 가스는 다 열려 있어서 임차인 분들은 다 거주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뒤로 넘어가서 막 볼 거는 없어요. 지금 2층, 3층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똑같고요. 네. 4층만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2호, 202호, 203호, 303호는 일반적인 3룸이고, 그다음에 4층이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복층은 호불호가 강하거든요. 여기 와서 보시면 그래도 요즘 건물들이 웬만해서는 이제 위반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네. 401호도 그렇고 402호도 그렇고 어때요? 테라스.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실 창하고 이거는 굉장히 잘 빠져 있어요. 실외기가 일괄적으로 있는 거 봐서는 빌라기 때문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일괄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뒤쪽까지 좀 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호실 대수보다는 실외기가 더 많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거실에는 되어 있고 네. 일부 3룸은 뭐 안방에도 더 되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은 해봅니다. 내부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우편함도 전체 8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현재 중요한 우편물이 쌓여 있진 않아요. 전부 다 현재는 거주하고 계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좀 불편한 것 같은데요? 차를 바로.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주민들이랑 다 같이 얘기해서 없앨 수도 있나요? 네, 얘기해서 없앨 수 있는데 다 임차인이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결과가 없는 거죠. 네. 할 수 없으니까. 오, 굉장히 새 거죠. 네. 보통 이렇게 통째로 나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연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비용을 안 내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CCTV도 화질 되게 괜찮네요. 네, 화질 좋아요. 네, 잘 운영이 됐고 청소 일정표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는 잘 하러 오고 있습니다. 와, 넓은데요? 이제 바닥이 제가 순간 대리석인 줄 알았는데 에코 타일이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13인승이고 장애인용을 넣으면 장점이 있어요. 용적률에서 또 빼주거든요. 계단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이게 아까 복도창이었네요. 계단이 살짝 좀 가파른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또 면적이 나쁘진 않아요. 문도 요즘 스타일로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 진짜 다 깔끔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요즘 신축 빌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뭐 벽 상태는 이것도 괜찮고 위에. 층고가 높으니까 확실히 시원하네요. 네. 다만 지금 벽이 이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벽 뷰라 뷰는 살짝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401호, 402호가 있죠. 그리고 옥상으로 가는 데는 없어요. 그냥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테라스로 나가는 문일 수도 있는데 잠겨 있습니다. 네. 옥상은 401호, 402호만의 개인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와서요.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좀 되실까요? 그래서 혹시 살기에 불편하거나 그런 게 좀 없으신지 해서 3룸으로 돼 있죠. 방 3개죠. 혹시 그럼 가족 단위 이렇게 살기도 불편한 건 없을까요? 조금 좁아요. 제가 이제 애가 한 명인데 셋이 살긴 좀 좁을까요? 아, 방이 좀 작아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 나와가지고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액 임차인이셔가지고 보증금 다 받으시긴 하더라고요. 혹시 3호 라인 쪽이신 건가요? 2호. 아, 2호 라인은 투룸이죠. 투룸. 2호 라인도 누가 낙찰 받긴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소유자분하고 아시던 분들은 아니시죠? 알고 이렇게 들어오셨던 거예요? 아니요, 모르고. 다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셔가지고 알고 들어오셨나 해서. 그럼 이 일대로 이사 가세요? 아니요. 3호 라인은 보신 적 없으시죠? 방포하실 때. 네. 근데 집 들어올 때 사무라인은 이쪽도 괜찮았다고는 들었어요. 3호 라인 쪽. 어쨌든 이제 보증금을 다 이제 돌려받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알고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물건 번호가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다 매각 처리가 돼야 배당길이 잡히실 거예요. 네. 저희 배당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매각이 돼야 배당금이 나오는 일자가 잡힐 거예요. 다 매각이래요. 네. 그전에는 배당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번 회차 12월 12일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다 낙찰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길이 한 1월쯤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가 배당금만 또 취업해야 되죠. 아, 배당 신청하라고 이제 날라올 거예요. 그냥 그 길에 맞춰서 참석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임차인분이 갑자기 급하게 나오셔가지고 네. 부랴부랴 인터뷰 하러 갔는데 지금 임차인이 계신 곳은 301호였어요. 301호는 현재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문 열어주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여쭤봤더니 3룸이긴 한데 방이 좀 작대요. 그래서 제가 가족 한 명, 3명 살기에 좀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작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제 작다 크다는 사실 이렇게 주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대 말고 남편이라도 계신 시간에 좀 오시는 게 좋고 또 여자분들은 또 유리하죠. 네. 그래서 벨 누르면 그나마 덜 경계하고 문 열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벨 눌러보세요. 벨 누를 때마다 얼마? 3천만 원 생각하시면 눌러집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봐서 내부까지 보시고 그리고 2층 302호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잠시 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는 이미 좀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네. 낙찰받은 물건이고 투룸이어서 저희가 봐야 될 물건이랑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소유주, 건축주하고 관련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대부분들 그냥 월세로 들어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다 보증금 5천만 원만 묶여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행입니다. 단기 매도는 좀 어렵겠죠? 단기 매도는 원래 좀 힘들어요. 여기가 신속통합기획이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조건이 필요해요. 네. 무주택자여야 되고 실거주를 실거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께도 신축이잖아요. 네. 신축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조건, 그러니까 무주택인 조건만 맞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들어와서 2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엄청 오래된 썩비리고 구축이라고 하면 들어와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긴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는 들어와서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 주면 되니까 뭐 신속통합기획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신축 빌라는 그래서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단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만한 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이런 물건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아파트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임차도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임차는 잘 빠져요. 월세로 잘 빠질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조사해야 될 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조사를 나와오셔서 부동산에 임차로 조사를 할지 아니면 매매로 조사할지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죠. 네. 네, 우리도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인근에 부동산이 많지가 또 않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또 해보시죠. (301호) (201호가) 예. 최소 3억이고 3억 2천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혹시 그 뒤에 있는 203호, 303호도 비슷할까요? 비슷비슷한 조금 떨어지죠. 최대 3억이에요. 그 집은. 아, 여기는 최대 3억. 그 2억 8천에서 3억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위에 4층, 복층은 잘 안 나가죠. 복층 잘 나가요. 위에 집은 복층. 전세 3억 8천에도 뺐어요. 아, 복층이 더 나아요? 복층을 더 선호하죠. 저는 예술인들이 많아서 단순한 걸 싫어합니다. 402호 같은 데는 3억 9천까지도 가능하죠. 와, 그래요? 복층이 쓸만한 복층이면 네. 이게 테라스는 되게 넓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아요. 201호, 301호는 거의 한 5억 중후반대였고 테라스 있는 건 더 비싼 거죠. 얘는 한 6억 정도. 매매가? 네. 받을 수 있죠. 아, 진짜요? 네. 이게 복층 뭔가 호불호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는 호예요. 복층이 없어서 못해요. 복층 올려놓으면 문의도 제일 많이. 또 외국에 살고 싶은 어랑들 많아요. 발코니 되게 좋아하세요. 아, 다른 동네랑 달라요. 아무튼 여기가 재개발 추진도 잘 될 거고. 할만하죠. 투자금이 작아서 못 들어오는 거지. 능력 있으면은 할만하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제 부동산까지 갔다 와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확실히 저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인근에 실거래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좀 묶여있기 때문에 매도가 좀 쉽지는 쉽지 않죠. 그래도 일부 극소적으로 거래는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임차는 또 엄청 잘 맞춰진대요. 근데 월세냐 아니면 이제 전세냐인데 이 동네는 월세보다는 전세. 우리 보증보험 가입 한도 있죠. 네. 그 안에만 좀 맞춰진다라고 하면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1호 라인, 201호, 301호가 있고 203호, 303호가 있죠. 근데 1호 라인이 조금 더 넓어요. 공시지가도 조금 더 높고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3억까지는 맞춰줘요. 전세가. 그리고 최대 3억 2천까지도 맞출 수 있대요. 그리고 203호, 303호는 조금 작거든요. 네. 여기는 2억 8천 정도. 얘는 충분히 맞추고 뭐 최대 맞춘다라고 하면 3억까지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복층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호한다 여기는. 아, 오히려 복층이요? 네. 제가 복층은 호불호가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매도가 아니라 임차긴 하지만 이 동네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대요. 외국에서 좀 살다가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트인 테라스 있으면 너무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테라스에 있는 집도 매도가 잘 되기도 하고 임차도 훨씬 더 잘 맞춰지고 더 비싼 가격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테라스에 있는 거는 거의 뭐 3억 8천에 4억도 가능하대요. 맞추는 거.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테라스가 위반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고 우리가 오르막길을 아직 완전히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네. 여기 또 경사가 굉장히 심하긴 하는데 네. 아까 오늘 물건이 나와 있는 트리움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선호한대요. 엄청 높진 않으니까. 그래서 임차는 충분히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에 입찰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생각보다 내 실투자금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202호, 302호 분들도 이미 왔다 가셨대요. 그래서 전세 세팅하는 걸로 물건을 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재개발은 부동산 사장님이나 아니면 추진위마다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긍정적이네요. 물론 이거는 이제 부동산 한 군데만 알아보시면 안 돼요. 두 군데, 세 군데 더 확인을 해보시고 추진위도 들려보셔야 되는데 추진위를 제가 좀 못 찾겠어요. 네이버 지도에 좀 등록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화번호도 지금 현재 못 찾은 상태라 아쉽지만 이거는 직접 입찰하실 분들이 한번 찾아서 추진위까지 들려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동에 있으니까 갑자기 시가 하나 떠올라요. 어떤 시인가요? 성북동에 새로운 번지가 생기면서 본래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로 시작하는 시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시인데 기억나세요? 아니요. 성북동 비둘기. 갑자기 떠올랐어요. 인상 깊었었나 봐요. 이 시가 처음 이제 쓰여졌을 때는 이 성북동이 현대 문명 그리고 산업화의 어떤 산물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이제 개발이 됐었을 테니까 네. 그랬던 성북동이 이제 많이 노후화가 된 거죠. 이렇게 뭐 붉은 벽돌로, 그리고 이제 이런 골목길로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랬던 이런 성북동에서 오늘 물건은 신축 빌라였어요. 그래서 신축 빌라여서 장점이 많죠.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긴 하지만 원한다라고 하면 매도가 불가능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도 잘 맞춰져요. 또 신축이고 엄청 심한 언덕길은 또 아니니까 네. 잘 맞춰지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도심권의 일자리에 접근이 너무 좋은 이 위치에, 또 인프라도 너무 좋은 위치에 북악산 이 자락에 있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경궁 근처에 있으니까 창경궁 자이, 아무튼 그런 식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까. 혹은 뭐 특이한 이름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살기가 너무 좋아요. 네. 실거주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느낌 자체가 공기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평화롭고 예술가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동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가 생각났나 봐요. 성북동 비둘기. 네. 하지만 오늘 물건 단점은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단점이 있어요? 단기 매도가 안 됩니다. 네. 단기 매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기다려야 좀 돼. 걸린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단기랑 중장기랑 얘기하면 대부분 단기 투자를 좋아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경매든 뭐 일반이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물건은 보유해야 될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싶은 보유해야 될 그 부동산,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보유하기 좋은 물건들은 가격이 비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도를 좀 활용을 하는 거지 계속 단기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물건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에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진짜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 낙찰에서는 우리 회원님들이 뭐 단순하게 낙찰 받는 것만 상담해 드리진 않아요. 회원님이 실제적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실 수 있도록 투자 목적에 맞는 방향 세팅을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방향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뭐 단기 투자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하실 수 있는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하셔서 궁극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배우고 저희와 평생 멘토링 받으시면서 같이 가실 분들은 12월에도 저희가 수업을 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마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처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께 마무리하고 가시죠. 네. 여기 성북동이 또 맛집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맛집 가시는 건가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식당이 있는데 공개해 주시나요? 이름은 송국수 집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빨리 가시죠. 네. 네. 우리 임장 다니면서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네.